맛조개. 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작 72시간 만에 회복하여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동영상 폼페이오의 방한 취소에서 마지막에 정치에서 우연이란 건 없다, 설령 우연이라도 이건 전부 계획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트럼프가 회복할 줄 몰랐습니다. 이걸 보고 전 역시 이번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쇼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부 대선을 위한 것, 중국 죽이기 위함이죠. 첫 번째, 나는 바이든보다 건강하다. 사실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목숨을 걱정했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생으로 현재 74세입니다. 그리고 저 나이에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할 위험이 너무 크죠. 근데 72시간 만에 회복했다? 이건 내가 건강하다는 걸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건강이 중요할까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나라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 예가 정확히 힐러리의 혈관성 치매설이죠. 오바마와 힐러리의 대선 경쟁 때 오바마가 힐러리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바이든 치매설, 트럼프 뇌졸중설이 돌았는데 트럼프는 코로나로 하여금 나는 건강하다를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추가로 과거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 싸움에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왜?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 미숙으로 미국 국민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뒤에서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걸 본인에게 접종하여 완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모습은 트럼프가 코로나 대응이 미숙하다라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로 바뀌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즉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트럼프가 다시금 대선 전 빅 이벤트를 마련해 사람들에게 미국 대통령은 나다, 트럼프다 라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게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갑자기 등장한 치료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제보다 백신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치료제보다 백신 이야기를 많이 했죠. 특히나 WHO에서도 백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가 어디죠? 중국. 이미 7월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었다. 네, 중국이죠. 이와 더불어 중국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배분 코백스 참여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 혁신연합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중국과 WHO가 백신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WHO? WHO 상무국장은 우리나라에선 흑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중국의 개같은 인물입니다. 중국의 개라서 그런지 대만이 중국 땅이라는 개소리를 하거나 시진핑 말을 듣고 코로나 팬데믹 때 경고를 연기하는 등 여러가지를 했죠. 그리고 이 결과 미, 중국 꼭두각시 비난 끝, WHO 탈퇴 공식 통보, 미국이 WHO를 탈퇴하도록 만듭니다. 즉, 백신에서 앞서고 있던 WHO와 중국을 싸잡아서 패는 미국의 전략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사실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 이후로 중국인들에게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인식이 박혔고, 그러면서 흔히 짝퉁이라는 물품이 생겨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상품은 값은 싸지만 상품의 질은 후진 물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물품이나 건강에 관련된 물품은 중국 상품을 사람들이 피하는 시기였고, 백신 역시 중국산은 피해야 된다는, 중국산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코로나가 완치되면서 역시 미국의 의학은 믿을만해 라는 인식을 주면서 더욱 중국산보다 미국산을 찾게 만들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하고 있던 WHO 역시 타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이 WHO는 역병을 발생한 중국과 함께했다. 게다가 이러한 위기 상황 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미국 주도 하에 새로운 의료, 보건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노려할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처를 잘했으므로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서 한국의 코로나 대처는 환상적이었다, 이러한 한국이 참여한다 라고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결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이나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변동성을 가지는 시장으로 인해서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보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지금 시장에 더욱 안정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공화당 트럼프 정부에서 민주당 바이든 정부로 바뀐다면 미국의 전략이 상당히 바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식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같지만 그걸 이루는 작은 그림들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 둘이 국방 외교의 자세, 특히나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바이든은 법인세 인상을 원하죠. 트럼프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시켜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자사주 매입을 이끌어내서 미국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주가는 지금처럼 상승세를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어찌 보면 공산주의 같은 평등화된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이 된다면 우리가 갖는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정책 면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면서도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맛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더 나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잘 판단해서 행복한 미래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맛쪽이었습니다.